도시의 취업난 속에서 라니는 수많은 일을 해봤었습니다. 저등급 해결사 자격증부터 리우협회의 자격심사와 여러 블랙 중소기업에서도 일을 했었죠. 라니가 바라는 것은 소박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도시는 그런 작은 소망조차 이뤄주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성공하려면 강력한 무력이 있거나 뛰어난 인맥 혹은 최소한의 성의를 표할 돈이라도 있었어야 했지만 홍원에서 제사는 목숨줄이었고 재산을 소모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20대 후반까지 방황하다 로보토미 지부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저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가난에 허덕일 필요도 없기에 간만에 라니의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말이죠. 로보토미의 현장직은 원래부터 엘리트를 뽑지 않았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자들과 절박한 자들을 주로 뽑았죠. 하지만 이 지부는 유독 더 특이했습니다. 어디론가 갈 곳조차 없는 존재만들이 모여 있었으니 계약을 어겨 어떤 의뢰도 받을 수 없었던 해결사와 금기를 어겨 날개에 추적을 받는 인물, 연기전쟁 출신의 밑바닥 인생까지 마치 그 바닥에서도 더 바닥인 언더그라운드 그 자체였죠. 푸무스는 란에게 팀원들의 이름과 일정 그리고 집으로서의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부에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아 소수의 인원으로 불리게 되었죠. 부서는 지휘팀, 정보팀, 교육팀 정도만이 존재했으며 그나마 약체들이 모여있는 지휘팀을 란 혼자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첫 환상체는 레드퀸이라는 환상체였습니다. 낮은 등급에 위험도도 전혀 없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기에 란에게 맡긴 듯 보였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엔케팔린이 추출되었고 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날 테니 말이죠. 한가한 일이라는 것에 반응하듯 바로 찢어질 듯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빛나던 램프들은 붉은 빛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정보팀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꿰뚫리고 찢기는 소리가 회사 안으로 퍼져나갔고 뒷골목에서 별 미친 사람을 다 봤던 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직 직원들은 공포에 절여 퇴근을 위한 문을 두드렸지만 두껍고 차가운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연습한 그 자세를 하며 대기하자 멀었던 시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고장난 시계는 마치 바쁜 듯 소리만 내고 있었죠. 란의 팔은 보란듯이 으스러졌습니다. 환상체는 상식이 통하는 존재가 아니었기에 사람을 위한 주먹은 환상체에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직 직원들에게 절망을 주기 싫었기에 악을 쓰고 통증을 참았지만 란도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인 자신은 이렇게 살다 언젠간 벌레만도 못하게 죽어버릴 것이라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꿈은 꾸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엘사 둥지에 이사 보낸 것이었겠죠.